영국의 작가 G.K. 체스터턴은 투명 인간이라는 한 편의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하거나 눈에 띄지 않는 존재가 실은 중요한 단서를 쥐고 있거나 사건의 핵심 인물일 수 있다는 통찰을 담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저 너무 익숙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존재. 이러한 개념은 소설 속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한 바닷가 인근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죠. 2020년 10월, 이날 밤 조용한 주택가를 지나던 은색 운구 차량 한 대가 있었습니다. 죽음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 일상인 이 차량은 의심의 대상이 되기엔 너무도 평범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안에는 살해당한 남성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2020년 초에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호리 카운티에서 시작됐습니다. 크리스토퍼와 에리카 단텔 부부는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에리카는 초등학교 교사였고 크리스토퍼는 카운티 부검소 소속 부검 보조관이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보면 이들은 안정적인 중산층 가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초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이 가정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에리카는 전일제 교사직을 내려놓고 수입이 줄어드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크리스토퍼가 병행하던 정비 관련 일 역시 새로운 일거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부담, 갓 태어난 아이, 그리고 부검 소출로 인한 잦은 야간 근무. 이 모든 것이 두 사람의 일상에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그들의 삶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메건 잭슨. 내 아이를 둔 싱글맘이었던 그녀는 이사를 오면서 단텔 가족과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사실 메건은 낯설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과거 크리스토퍼가 근무하던 시신 운구 업체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였거든요. 업무상 관계는 시간이 지나며 개인적인 친분으로 바뀌었고, 이웃이 된 이후에는 거의 가족처럼 왕래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코로나로 모든 것이 멈춘 시기, 이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의 집을 오갔고, 어른들은 생활을 공유했습니다. 매건은 종종 장보기 비용을 대신 내주거나 외식비를 계산했습니다. 매번 미안해하는 그들에게 그녀는 어머니에게서 상당한 유산을 상속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도움은 형편이 빠듯했던 단텔 부부에게 현실적인 위안이 되었습니다. 에리카와 매건은 함께 여름 캠프 사업을 준비할 정도로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의 이면에는 다른 서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매건은 자신의 전 남자친구 그레고리에 대해 끊임없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폭력적이었다는 주장, 약물 문제를 암시하는 말, 자신을 통제하려 했다는 이야기. 에리카가 알고 있던 그레고리의 모습은 오롯이 매건의 말로만 구성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다섯 아이의 아버지였던 그레고리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던 인물이었습니다. 서핑과 골프를 즐겼고 게임과 만화책을 좋아하는 평범한 남성이었죠. 매건과의 관계는 오랜 시간 갈등을 반복했고 결국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매건은 그레고리가 나쁜 사람이라며 단텔 부부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2020년 9월 27일, 에리카의 일상은 한 통의 문자로 무너졌습니다. 익명의 발신자가 보낸 문자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다른 여자를 임신시켰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보내진 두 번째 문자에는 그 상대가 매건이며 증거가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에리카는 즉시 크리스토퍼에게 확인을 요구했고 매건과 통화했지만 그녀는 대답을 피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익명의 발신자는 12시간에 걸쳐 자신이 갖고 있다는 증거를 에리카에게 하나 둘씩 보냈습니다. 그 증거에는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하는 노골적인 대화 기록과 함께 떠난 여행의 흔적까지 포함돼 있었죠. 부정은 더 이상 불가능했습니다. 에리카가 믿고 있던 모든 관계는 그날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레고리의 실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020년 10월 3일 아침, 매건은 아이들을 데려다 주기 위해 그레고리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문을 두드려도 집 안에서는 어떠한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았던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지갑과 열쇠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그는 없었습니다. 매건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 당시 그녀는 그가 약물 문제를 가진 인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그와 사이가 안 좋았던 매건을 의심하긴 했습니다. 그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도 그녀로 밝혀졌죠. 하지만 그레고리가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당일 저녁에 그녀는 크리스토퍼와 함께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2020년 11월 7일, 리틀 피디 강에서 낚시를 하던 남매가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방수천에 쌓인 물체, 지독한 악취. 그 안에 있던 것은 사람의 시신이었습니다. 시신은 시멘트 블록과 로프, 가죽끈으로 묶여 있었고 의도적으로 가라앉혀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확인 결과 그는 한 달 전 실종된 그레고리였습니다. 그는 최소 5발 이상의 총상을 입고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처리하는 데 사용된 물품을 추적했고 그레고리가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날 한 매장에서 해당 물품을 모두 구매한 인물을 발견했습니다. 보안 카메라에 선명하게 남아있던 그 남성은 분명 크리스토퍼였죠. 이후 차량 이동 경로, 핸드폰 위치 기록, 번호판 인식 기록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모든 단서는 당일 매건과 크리스토퍼가 함께 움직였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토퍼가 시신 운구 차량을 허가 없이 이용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그들이 그레고리를 살해한 뒤 운구 차량을 이용해 강에 유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0년 11월 11일, 두 사람은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수년의 법정 공방 끝에 크리스토퍼는 단독 살인 혐의를 벗는 대신 공모 및 사후 방조를 인정했고 법정에서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조종당한 피해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매건이 자신을 심리적으로 조종했고 그녀의 걸림돌이었던 전 남자친구를 살해하도록 유도했다고 말이죠. 확인 결과 에리카에게 당신의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라는 익명의 문자를 보낸 사람은 매건이었습니다. 모든 혼란은 그녀가 설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매건에게 그레고리는 단순한 전 연인이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양육권, 양육비 문제, 끊이지 않는 연락과 갈등, 크리스토퍼와의 새 관계를 위협할 수 있는 과거. 그녀는 손을 더럽히지 않고 문제를 제거할 방법을 찾았고 그 선택지가 바로 크리스토퍼였습니다. 당시 그는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순간 자신이 구원자이자 선택받은 남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녀에게 들은 그레고리는 정말 나쁜 사람, 사라져도 누구 하나 슬퍼하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매건은 문제를 없애고 싶었고 크리스토퍼는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부탁이라는 형태로 살인을 설계했고 그는 사랑이라는 이유로 방아쇠를 당겼던 것이었죠. 배심원단은 매건에게 유죄를 판결했고 재판부는 그녀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방아쇠를 당긴 것은 크리스토퍼였지만 이 범죄는 매건이 계획했고 그녀의 가담 없이는 완성될 수 없었다는 것이 당시 그들의 판단이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20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레고리의 죽음은 충동적인 폭력의 결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 기록이 보여준 것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속이기로 한 선택, 관계를 조작하기로 한 선택, 그리고 침묵을 유지하기로 한 선택들. 그 선택들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고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결과였습니다. 나쁜 사람의 선택이 주변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기억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